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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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열입니다.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만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테크노밸리는 지역 일자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 테크노밸리로 수도권 곳곳이 들썩이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성공 사례가 이 판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05년 신도시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만 5조 2,705억 원을 들여 66만 1,925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성된 업무단지였습니다. 준공 당시엔 일각에선 서울에 있던 기업들이 과연 수도권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2019년 현재 판교는 1,300개 넘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성공적인 자족도시의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와 같은 굵직한 IT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공실률도 거의 제로인데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만 79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해 지역 내 총생산이 75조 790억 원이었던 울산보다도 높고 83조 2,990억 원이었던 부산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지역 내 총생산을 면적으로 나눈다면 판교가 면적별 소득은 월등히 높을 텐데요. 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릴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19년 말에는 인근인 성남시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에 약 43만 제곱미터 규모로 판교 제2 테크노밸리도 조성되는데요.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을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위주로 한 단지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2023년에는 판교 제3 테크노밸리도 들어서는데요. 이곳은 핀테크와 블록체인과 같은 금융과 주거 기능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로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테크노밸리의 성격은 판교와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자체를 테크노밸리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교를 포함해서 조성됐거나 조성될 예정인 테크노밸리는 총 7곳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곳은 광교 테크노밸리인데요. 2001년부터 준공이 시작된 광교 테크노밸리는 판교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원과 같은 굵직한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광명, 시흥에 1조 6,552억 원이 투입돼 205만 7천 제곱미터 부지의 첨단 R&D 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이 들어설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2023년까지 일산의 79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2025년까지 양주에 2026년까지 구리와 남양주에 경기도의 7번째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026년까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서부, 동부, 북부 권역 곳곳에 대형 테크노밸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라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기대 효과도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각 지자체에서 내놓는 경제 효과를 보겠습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서 기업 수가 2천여 곳으로 늘고 고용 창출도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명 시흥의 경우엔 입주 기업은 2,200곳, 고용 창출은 9만 6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역시 기대 효과가 큽니다. 목표 유치 기업 수는 1,900곳에 고용 창출은 18,000명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테크노밸리마다 기대하는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큰 셈입니다. 네, 정말 상당한 경제 효과인데요. 이렇게 테크노밸리의 고용 인원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테크노밸리의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수도권에만 총 7곳의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세워지는데 이곳에 모두 기업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테크노밸리의 정체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입주 기업이 들어오는데 난항을 겪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산의 경우 2016년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당초엔 앞으로 4년 후인 2023년까지 기반시설과 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합니다. 또 구리의 경우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시작 자체는 좋았지만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여전히 많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준공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자체도 빨리 서둘러서 과제를 해결해야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여기에 복병도 출연했다는 겁니다. 바로 3기 신도시죠. 서울 집값 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얼마 전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계획에는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는 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족시설 용지의 규모만도 총 56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곳곳에 대규모 업무 용지가 만들어지며 끝에는 윈윈 전략이 아닌 테크노밸리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다른 지역에 자리 잡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것을 테크노밸리 7곳 그리고 3개 신도시로 분산시키거나 또 새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단 사업은 착수를 했으니까 부디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선 1기와 2기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기업 유치와 특화 가능한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3년, 4년 안에 산업단지 물량이 곳곳에서 쏟아질 텐데 경쟁만 과열시키기보다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부디 윈윈 전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스프롤 현상입니다. 영어로 스프롤이란 뜻은 팔다리를 아무렇게나 벌리고 앉다, 제멋대로 퍼져나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경제용어에서도 스프롤은 비슷하게 쓰입니다. 대신 도시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쓰게 됩니다. 스프롤 현상이란 도시가 갑자기 발전되고 팽창되면서 도시 주변까지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팽창이 되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아 토지 이용이나 인프라 부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 80년대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이나 교통 문제, 또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 도시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가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그린벨트를 해체했습니다. 즉 신도시의 탄생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스프롤 현상을 곳곳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가 보다 팽창되기 전에 인근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도시를 완성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슬럼화가 되고 또 지나치게 발전하면 주변으로까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앞으로 수도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모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